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무고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처벌이 어려운가,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사실상 유죄 추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독자 120만 유튜브 채널 유우키의 일본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 피해를 주장하며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우키는 한국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CCTV와 SNS 대화 기록을 통해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유우키는 그 과정에서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받았으며 무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고소인이 그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우키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결국 유우키는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활동을 접어야 했고, 반면에 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무고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처벌이 어려운가,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사실상 유죄 추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일반 시민들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고죄가 이렇게까지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공권력에 신고해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 허위 신고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걸그룹 출신 A씨가 허위 성폭행 고소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구의 한 여교사는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오히려 그를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도 허위 신고를 하였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이처럼 명백한 허위 신고로 밝혀진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고자가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무고죄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CCTV 등 명백한 반박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피고소인은 혐의를 벗더라도 이미 오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선 당황하지 말고 사건 당시의 동선, 대화 기록, CCTV 유무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확실한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섣불리 답변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해석의 차이 정도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CTV, 문자 메시지, 알리바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에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셋째, 무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떨까요? 허위 고소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20대 남성이 한 5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당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진 건데요. 그 남성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낙인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무혐의는 입증되었지만 고소인은 여전히 큰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이처럼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무고 혐의가 입증된 사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삶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무혐의가 밝혀진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거나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건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에서 신뢰를 잃거나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무고죄 형량도 높여야 한다라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법 적용의 모호성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붙으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위는 현재도 무고죄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형량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무고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무고죄 처벌이 어렵고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면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거짓 고소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도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증거 확보를 성범죄 수사의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무고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성범죄 혐의와 무고죄의 법적인 현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